조선왕조실록을 펼치면 화려한 궁궐의 이면에 감춰진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기록된 왕과 왕비의 은밀한 부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왕조의 계승이 걸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었죠. 왕의 침실조차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왕과 왕비의 동침은 내관들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왕이 왕비나 후궁의 처소를 방문하면 내관이 이를 기록했고 심지어 동침 시간까지 측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훗날 왕자가 태어났을 때 정확한 수태일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승은 상궁제도입니다. 왕이 상궁을 총애하게 되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왕이 어느 상궁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관이 알게 되면 그 상궁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비단 이불로 감싸 왕의 침소까지 업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관계는 정치적 동반자이자 부부였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왕이 된 후에는 처가 세력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원경왕후는 궁궐을 떠나 친정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의 관계는 조선시대 왕실 부부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두 사람은 11살과 10살에 혼인했지만 성년이 되어서도 금슬이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세종은 소헌왕후와의 사이에서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도 후궁을 두었습니다. 당시 왕실의 관습상 왕이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시되었죠. 세종의 후궁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해빈 양씨입니다. 그녀는 세종의 총애를 받아 2명의 왕자를 낳았지만 소헌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왕후의 권위를 넘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로 오면 연산군과 그의 부인 신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연산군은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씨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관기는 점점 심해졌고 수많은 궁녀와 기생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왕비 신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종과 장경왕후 윤씨의 관계는 비극적입니다. 장경왕후는 중종의 3번째 부인이었지만 중종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인종이 되는 왕자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종은 장경왕후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종의 2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죽은 후 문정왕후 윤씨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과의 사이에서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을 낳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정치적으로 강한 여성이었고 중종과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조와 의인왕후 박씨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선조는 반계 혈통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의인왕후는 선조에게 좋은 반려자였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의는 선조에게 큰 고민이었고 결국 선조는 여러 후궁을 두게 됩니다. 선조의 후궁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인빈 김씨입니다. 그녀는 선조의 총애를 받아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왕후가 살아있는 동안 인빈 김씨는 왕후의 권위를 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광해군과 문성군 부인 유씨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광해군은 왕세자 시절부터 유씨와 혼인했고 평생 다른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는 조선시대 왕으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부부관계만큼은 일부일처를 지킨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인조와 인열왕후 한씨의 관계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한씨와의 사이에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겪으면서 왕실의 부부관계도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강씨의 관계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후 청나라의 볼모로 갔고 강씨도 함께 갔습니다. 이국 땅에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조선으로 돌아온 지 2달 만에 소현세자가 급서하면서 강씨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효종과 인선왕 후 장씨는 북벌을 꿈꾸던 왕과 그를 내조한 왕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의 볼모 생활 중에도 장씨와 함께 고난을 이겨냈고 왕이 된 후에도 부부의 금슬이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현종과 명성왕 후 김씨의 관계는 예속 논쟁으로 유명합니다. 현종의 어머니인 자이대비와 명성왕 후의 갈등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종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것입니다. 숙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왕실 애정사를 가진 왕입니다. 첫 번째 왕비 인경왕 후 김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왕비 인현왕 후 민씨와의 관계는 장희빈 때문에 파탄났습니다. 장희빈은 원래 무술이 출신으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치에 숙종은 깊이 빠졌고 결국 인현왕 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의 질투와 음모가 드러나면서 숙종의 마음은 다시 인현왕 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숙종은 인현왕 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희빈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희빈은 인현왕 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사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숙종의 세 번째 왕비인 인현왕 후 김씨는 조용하지만 현명한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장희빈과 인현왕 후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며 왕비로서의 처신을 배웠고 숙종의 말년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영조와 정성왕 후 서씨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영조는 숙종의 후궁소생으로 태어나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정성왕 후는 영조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영조를 잘 보필했습니다. 그러나 정성왕 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이는 영조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를 낳았습니다. 영조는 영빈 이씨를 총애했지만 정성왕 후에 대한 예우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조는 정성왕 후가 세상을 떠나자 크게 슬퍼했고 3년상을 치렀습니다. 영조의 두 번째 왕비 정순왕 후 김씨는 영조보다 무려 50세나 어렸습니다. 70이 넘은 영조와 15살 소녀의 혼인은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 후는 영조를 잘 섬겼고 영조 사후에는 대왕 대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정조와 효의왕 후 김씨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목격했고 이는 그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효의왕 후는 정조의 정치적 동반자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정조의 진정한 사랑은 후궁 의빈 성씨였습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무뇨세자를 얻었습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를 위해 수많은 시를 지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크게 슬퍼했습니다. 순조와 순원왕 후 김씨의 관계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작을 알립니다. 순원왕 후는 순조보다 1살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순조는 순원왕 후의 가문인 안동 김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조선 후기 정치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헌종과 효현왕 후 김씨 그리고 효정왕 후 홍씨의 관계도 특별합니다. 헌종은 8살에 왕위에 올랐고 15세 효현왕 후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효현왕 후는 혼인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헌종은 효정왕 후를 새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철종과 철인왕 후 김씨의 관계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왕족이었는데 갑자기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철인왕 후는 안동 김씨 출신으로 철종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철종은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지 못했고 후궁들과의 사이에서도 대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종은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16세 명성황후와 혼인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고종을 보필했고 대원군과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관계는 정치적 동반자였지만 사적으로도 깊은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은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시해당하자 크게 슬퍼했고 그녀를 황후로 추존했습니다. 그러나 고종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후궁은 순원 기비엄 씨와 귀인장 씨였습니다. 순원 기비엄 씨는 영친왕을 낳았고 귀인장 씨는 의친왕을 낳았습니다. 이들 후궁과의 관계는 명성황후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 그리고 순정효황후 윤씨의 관계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순종은 첫 번째 황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지 못했고 민씨가 세상을 떠난 후 윤씨를 두 번째 황후로 맞이했습니다. 순종과 순정효황후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가 대를 잇지 못하고 끝나게 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순정효황후는 조선의 마지막 황후로서 일제강점기를 살아야 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부관계를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혼인은 정치적 동맹의 수단이었고 왕위 계승의 도구였으며 권력 다툼의 장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서로 사랑하기도 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왕비와 후궁 사이의 질투와 경쟁은 때로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왕실 여성들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력 다툼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애정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종과 소헌왕후, 정조와 의빈성씨, 고종과 명성황후의 관계에서 우리는 권력자도 결국 인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부부관계는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를 반영합니다. 유교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지위, 일부 다처제의 문제, 왕위 계승의 복잡성 등이 모두 왕실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조선시대 왕실의 부부관계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력과 사랑, 의무와 감정, 공적 역할과 사적, 욕망 사이에서 고민했던 왕실 부부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과 왕비, 후궁들이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욕망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